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이번 주 신마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마필은 서울 51조의 울트라 갤럭시라는 마필입니다. 부마는 페더럴리스트이고 모마는 대륙의 별입니다. 이번 주에 신마들, 그러니까 부산은 7두가 안 됩니다. 2세 신마가. 그래서 부산은 깨질 가능성이 높고, 서울은 12 넘게 출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서울은 무난하게 2세 신마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 출전 신마들 중에서 좋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 나온 자이언트 같은 경우, 주심 통과 기록이 1분 03초 6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빠르게 실전 적응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울트라 갤럭시보다 주신 기록이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은 이 라운 자이언트라든가 아니면 이 하이그랜드 같은 경우는 1분 02초 때 기록을 작성을 했어요. 이런 마필들의 인기를 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이 울트라 갤럭시 같은 경우는 능금 통과 기록이 굉장히 느려요. 1분 05초 0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마필보다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이 마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데뷔전 당장 저도 이 마필에 입상을 한다, 은근 얘보다 괜찮은 완성도가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향후 꾸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데뷔전에서도 나머지 훈련, 그러니까 마무리 훈련까지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울트라 갤럭시는 혈통적으로는 크게 볼 게 없어요. 이게 제가 좀 딜레마인 게 뭐냐면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수준이 이제 배팅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생산 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방송 시청자분들을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지 그게 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신마 분석 방송 같은 경우는 혈통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아무래도 배팅 할 때 필요한 그 요소들만 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요청이 많아요. 혈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달라. 그래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대륙의 별은 그닥 크게 좀비마로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뛰어나게 잘 뛴 자마들도 없고. 그러니까 부마 페더럴리스트는 이 엠파이어 메이커 자마입니다. 일본 계통이죠. 일본에서 수입된 시순말이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이게 썬데이 사일런스 자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왕조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모마인 댄스 파트너 얘만 일본 생산마고 나머지는 다 미국마예요. 물론 캐나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페더럴리스트가 일본 혈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미국 피가 워낙 많이 섞여 있으니까 단지 일본에서 수입됐다 뿐이지.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페더럴리스트가 좀 긴 거리, 그러니까 스태미너가 있고 긴 거리 뛰고 그러기 때문에 선입견 중에 하나가 페더럴리스트는 좀 늦게 큰다, 그리고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가 낫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사실 데이터상으로 뜯어보면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들이 2세 때 뛰는 마필들이 많아요. 2세 때 우승하는 비율이 여타 시순말들보다 앞섰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00m 우승 자마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단거리에서 성적을 내주는 시순말 중에 하나인데 다만 잘 뛰는 마필들이 좀 중장거리 혈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선입견 중에 사실 페더럴리스트 잘 뛰는 자마들은 순말들이 많지만 전체적인 자마들의 성적을 보면 앞말들이 나아요. 성적은 순말보다는 앞말들의 성적이 낮습니다. 그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페더럴리스트를 좀 설명을 드렸고, 모기의 혈통을 본다면 외조버가 노카드 10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크리스 S 노베르토. 이 마필들이 미국 마필들, 그러니까 미국 혈통이긴 하지만 사실 이 혈통 자체가 유럽에서 번성했죠. 이 후손들이. 그러니까 유럽 잔디 혈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필들이 잔디끼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마필들의 자마들이 잔디에서 잘 뛰었고 유럽에서 엄청나게 번성을 하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카드10 자마들도 사실 로카드10이 국내에서 성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잔디끼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카드10이 워낙 큰 마필입니다. 밥 페퍼 조교사가 예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자기가 관리한 마필들 중에서 가장 큰 말이 노카드10이었다고. 정말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자마들을 덩치를 크게 뽑는데 다 물렁물렁합니다. 국내에서 수입된 시수말들, 뭐 그동안 뭐 여러 두에 몇십 두, 몇백 두의 시수말들이 들어왔겠죠. 민간 목장에서 시수말 하는 것까지 합치면. 그렇지만 국내 시수말 중 가장 키가 커요. 물론 그게 이제 도르트문트가 들어오면서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수말로는 아직 크게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외조부로서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거라 지루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결코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로카드10의 외조부로서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생산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했겠죠. 500두가 넘게 생산이 됐습니다. 외손자들이. 그러니까 자마가 아니라 외손자예요. 외손자들이 357두가 생산이 됐고 그 중에서 357두가 출전을 했죠. 500두가 생산이 됐고 그 중에서 223두가 우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BW는 블랙 타입 위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상경주이죠. 스테이크스 우승마인데 우승마가 12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대형마 생산에는 좀 약점을 보이고 있고 AEI는 평균 수득 상금입니다. 외손자들이 얼마만큼의 상금을 벌어들였느냐 이 수치인데 이게 1.0이 평균입니다. 1.0이 평균이기 때문에 0.96이면 평균, 거의 평균이라고 봐야죠. 평균보다 조금 못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사실 외손자가 뭐 357두밖에 안 뛰었는데 만약에 이 자마들이 한 4,000두, 5,000두가 뛰었다. 그러면은 이 1.0의 성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표본이 많을수록 결국은 평균에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500두밖에 안 된, 357두밖에 안 된 상황에서 0.96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평타입니다. 속된 말로 평타이고 그동안 이 계통 결합관 자마, 그러니까는 뭐 페더럴리스트, 엠파이어 메이커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그 계통 간 결합, 그러니까 목의 라인과 북의 라인의 비슷한 결합은 그레이드 우승만은 딱 3두밖에 배출을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한두고. 이게 유일하게 미국에서 배출된 그레이드 우승마고 나포에티사 같은 경우는 칠레에서 잔디를 꼈죠. 그러니까 외조부가 다이나포머입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잔디주로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마필도 칠레에서 잔디주로에 뛰었고 데어링 댄스 같은 경우도 외조부가 레드 랜섬인데 얘도 미국에서 잔디주로에서 뛰었습니다. 다만 이 타가노 디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타니노 기물렛 자마인 외조부인데 이마필은 일본에서 잔디에서 뛴 게 아니라 모래주로에서 뛰었어요. 샌드주로에서 뛰었어요. 이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계통결합관 자마가 누가 있냐면 보리보리는 이번에 그 추천을 드리는 울트라 갤럭시와 전형제마입니다. 부마 모마가 같다는 얘기죠. 성적은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주마로 성공을 못했고 그리고 우리 좋은 날이 있어요. 이마필도 이 타가노 디고처럼 외조부가 타니노 기물렛입니다. 외조부는 똑같죠. 그런데 뭐 부마는 뭐 엄청난 차이죠. 부마는 타가노 디고는 부마가 엠파이어 메이커고 우리 좋은 날은 부마가 페더럴 리스트고
리스트이고 하늘과 땅 차이죠. 부마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미국에서 그 거의 전수조사식으로 한 게 있어요. 부마와 모마 누가 더 중요하냐. 부마, 모마 누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네 가지로 했죠. 우수 부마와 우수 모마. 우수 부마와 좀 낙후된 모마. 그리고 낙후된 모마와 낙후된 부마와 그리고 우수한 모마. 그리고 낙후된 모마, 시스말과 낙후된 모마 이렇게 해갖고 조사를 했는데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우수한 부마와 우수한 모마 사이에서 태어난 마필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 이 모마가 좋은 거보다는 시스말이 좋았을 때 성적이 더 좋았어요. 모마가 질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1등, 2등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말이 질이 떨어지고 모마가 좋으면은 시스말이 좋았을 때보다 성적이 안 좋았어요. 자마들이. 이거는 뭐 네 번째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스말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마도 중요하지만은 모마, 시스말 두 마필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면 무조건 시스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가노 디고와는 엠파이어 메이커와 우리 좋은 날의 부마인 페더럴 리스트는 천지 차이니까는 외조부가 같다 해도 뭐 간접 비교도 힘들죠. 그리고 성실 업던도 성적이 안 좋았어요. 우리 좋은 날도 경주마라서 성공을 못했고, 성실 업던도 외저버가 레드 랜섬인데 이 데어링 댄서랑 외저버가 똑같죠. 근데 똑같아요. 엠파이어 메이커. 데어링 댄서는 부마가 엠파이어 메이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비교하기는 무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개통한 자마들은 다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딱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너 강태성 이 말이 혈통이 좋아 안 좋아?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혈통이에요. 그럼에도 이 울트라 갤럭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주행검사 때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9번마가 울트라 갤럭시입니다. 네, 주행검사를 보겠습니다. 문세인 기수가 안 밀고 나오죠. 자꾸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선회부로 가려고 작정을 한 거고, 그리고 11번이 내사하면서 부딪힐 것 같으니까 더 제어를 했죠. 그리고 중위권으로 밀리는데 제대로 밀었으면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나와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여기에 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중속도 어느 정도 나오고 게이트 이탈도 양호한 마필입니다. 73kg의 체중, 국산 2살짜리 수말, 경부대로와 셀럽의 자마입니다. 외곽에서 3위권으로 따라붙는 11번 중위권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고 따라가는데 일단 모래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뛰는 주행 자세라든가 주법을 보면은 그다 크게 악벽이 없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좀 무난한 적응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잡고 가다가 제가 만지고 채찍대고 발바꿈은 양호합니다. 근데 채찍에 대한 반응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 채찍을 대니까는 역시 채찍을 대면 주행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주행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채찍에 대한 반응, 그리고 종반 탄력, 그리고 기수에 대한 수능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비록 기록이 1분 05초 0으로 느리긴 하지만은 이 정도의 기록 자체는 훈련으로 충분히 완성도를 끌어올리면 이미 완성도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주 적응할 만큼의 그 적응력을 끌어올린다면은 충분히 데뷔 전부터 좀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큰 말보다는 작은 마필들이 성장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힘이 차는 시점도 작은 마필들이 큰 말들에 비해서 빨리 차고, 그래서 이 9번은 울트라 갤럭시가 비록 주행검사 기록이 느리고 혈통이 안 좋고, 그리고 이번에 출전하는 신마들 2세 신마들 중에서 이 마필보다 기록이 빠른 마필들, 라운 자이언트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필도 복병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신마 경주 신마 추천 마필은 이 울트라 갤럭시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번 주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